자,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중독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독 사회의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스마트폰, 알코올, 일, 쇼핑, 트렌드 이런 것에 사람들이 중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중독이라든가 어떠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중독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스마트폰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일 중독에 있어서도 쇼핑도 중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독 사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요. 집단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 두려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는 상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뭔가를 붙잡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중독에 빠졌다, 어떤 가정이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집단이, 그 구성원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벗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말씀 사역을 하고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거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주면서 회복해주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트라우마와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꺼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대안을 찾는 일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존 시스템의 합리화, 효율화, 배량화 시도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것을 누군가 섬겨주고 도와줄 때 그냥 어떤 때는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효율화시켜서 조금 돕는 것 같지만 개량해서 조금 더 낫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구조와 그 사람을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독은요 사실은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중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독에서 어떤 누군가를 꺼내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합리화하고 효율화하고 개량화를 잠깐 한다고 해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중독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면 예배와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케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